오늘 첫 번째 이제 퍼널 마케팅 마스터 스터디 4회차입니다. 브랜드 설계자 진행할 거고요. 앞에서 장인지 대표님이 설명해 주셨지만 크게 이번에 이제 3월 달에는 3회에 걸쳐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파트 1 운동 만들기가 진행될 거고요. 다음 주에 이제 제가 파트 2인 스토리 셀링을 발제하게 될 거고 발제 파트 3 1대 다 판매를 장인지 대표님이 발제해 주실 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 주에 파트 4 길잡이 대기를 이어서 발제를 할 그런 예정입니다. 장인지 대표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그런 저희가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과정들이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다양한 그런 어떤 브랜드 설계자, 마케팅 설계자, 뭐 최근에 나온 트래픽 설계자까지 있는 책들을 준비하고 발제하거나 아니면 이북을 제공하시는 분들을 많이 뵀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처럼 이렇게 퍼널 마케팅에 진심을 가지고 저도 이 자료를 준비하는데 거의 10시간 이상의 시간을 사실 투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는 이미 브랜드 설계자 같은 경우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한 4번 정도 발제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한 시간에 한 시간 반 정도에서 사실은 브랜드 설계자를 다 설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책 한 권을 한 시간 반 동안 설명하려고 그러면 좀 핵심적인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3회에 걸쳐서 지금 나눠서 그리고 거의 보통 한 번 할 때마다 한 시간 넘게 한 시간 반에 가까운 시간을 저희가 지금 할애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그렇게 발제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정리한 자료들이 정말 여러 번 읽고 또 발제를 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핵심 엑기스만 쏙쏙 들어갈 수 있도록 요약을 한 그런 상황에 지금 자료를 준비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책을 읽어보셨거나 아니면 책은 읽어보지 않으셨더라도 처음 읽어보신 분은 다시 한번 깔끔히 정리되는 시간이고요. 읽어보지 않으셨다면은 책 전체에 대한 내용을 바로 이해할 수 있고 내가 다시 한번 책을 읽어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이런 거를 하나의 모브먼트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서문입니다. 고객의 삶을 변화시키는 방법. 이라는 타이틀에서요. 그렇기 위해서는 뭐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의 어떤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만들고 그 제안이 고객의 삶을 바꾸는 건데 그 삶을 바꾸는 것 자체가 그냥 제품을 판매한다는 관점이 아니라 모브먼트라 그러죠. 옛날에 우리나라가 민주화를 낼 때 뭐 학생 운동을 했잖아요. 그죠? 모브먼트를 해요. 시민사회 운동. 하나의 모브먼트라는 것 자체는 큰 어떤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수행해 나가는 것. 그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모브먼트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단순하게 제품 판매가 아니라 그런 어떤 서비스와 새로운 솔루션을 통해서 고객의 삶을 바꾸는 그런 무브먼트라는 그런 관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하나의 소명이라는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제 저도 직장 생활을 오래 하고 또 사회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면서 아침에 출근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 출근할 때 오늘 일을 뭘 할까 또는 뭐 오늘 뭐 매출을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할 때도 있었지만 어, 특히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고 직장 생활하면서 다시 한번 소명의식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갖고 있는 서비스, 내가 갖고 있는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그 제품을 통해서 고객의 삶이 바뀌고 그들의 어떤 삶이 개선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거에 대한 그런 소명의식을 나는 가지고 있고 그 소명의식을 다하기 위해서 오늘 출근한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비즈니스가 하나의 어떤 소명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소명을 이룰 때 우리가 기존에 배웠죠. 뭐 기본적인 어떤 무료를 통한 어떤 리드 퍼널에서부터 시작해서 언박싱 퍼널, 프레젠테이션 퍼널, 전화 퍼널까지 고객의 가치를 높여주는 그런 단계를 높이면서 소명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뭐가 돼야 되냐. 고객들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전문가로 자리매김하고 또 고객들에게 제안을 할 때 감동적인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고객에게 가치를 제안하고 그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높은 가치로 고객들이 필요로 하고 또 받아들이고 또 그 가치를 통해서 자기 삶을 실현시키는 것. 그렇게 해서 결국은 고객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 이게 바로 성장시키는 것 자체가 바로 기업이 성장하는 비결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 고객을 평생 고객으로 전환하는 방법. 그다음에 기업은 뭐냐? 자기가 감당할 이유가 없는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죠. 왜냐하면 기업은 뭐 비즈니스를 위한 거지만 꼭 자기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아니죠. 그런 어떤 소명의식을 가지고 스스로가 자기에게 책임을 부여를 하는 것들이고요. 그런 걸 위해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이 바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객의 문제, 고객의 고충, 고객의 결핍
고객이 미충족된 욕구 이런 거에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공부하고 습득하고 또 조사하고 실험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전문가로서 성장하고 탄생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파트 전문가 되기입니다. 브랜드 설계자 첫 번째 파트가 운동 만들기고요. 그래서 운동 만들기 소제목이 전문가로서의 고객 삶을 바꾸는 운동 만들기입니다. 그리고 이 전문가 되기 파트는 첫 번째가 내 목소리 찾기, 두 번째가 프레임워크 가르치기, 세 번째가 핵심 시장 또는 욕망이란 요 전문가 되기 과정이 오늘 제가 발제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품은 도구에 불과하다. 우리가 보통 고객에게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나 아니면 또는 뭐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가 고객의 니즈가 있고 원치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고객이 뭔가 궁극적으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하나의 원치라 그러면은 제품과 서비스, 내가 제공하는 건 그것을 제공하는 하나의 수단인 거죠. 그런 수단들이고 그리고 그러한 방법들은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운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만들기 위해서는 즉 고객을 변화시키는 운동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전문가, 길잡이로서의 전문가의 역할과 고객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또 그다음에 그런 어떤 미래에 대한 대의 명분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로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결과를 사람을 인도하는 과정인데 결국 새로운 기회라는 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뭔가 얻고자 하는 결과 그 결과에 도달하는 지금까지 내가 익숙한 방법, 그죠? 아니면 또는 내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걸 타파하고 새로운 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새로운 프로세스, 도구,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깨닫게 되고 또는 해결할 수 있고 또 그런 결과를 이뤄내는 것들 자체가 대의 명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포함된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가치 사다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저희 꿈의 고객의 대상으로 해서 그죠? 소기업과 개인 기업들이 퍼널을 통해서 퀀텀 점포의 수익을 창출하는 데 돕는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가치 사다리의 소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상품 비즈니스가 아니라 관계 비즈니스다. 결국은 뭐냐? 비즈니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뭐냐? 이런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기에 간청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문가에 대한 첫 번째 그림은 뭐냐? 고객의 목적까지, 고객이 결과를 이루는 목적지까지, 성과를 이루는 목적지까지 안내하는 어떤 리더로서의 역할,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전문가의 역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길잡이가 되려면은 앞에서도 뭐 잠깐 언급했지만 마케팅 설계자는 뭐냐면 다양한 프레임워크가 18가지 프레임워크를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 프레임워크들은 뭐냐? 매력적인 캐릭터를 통해서 고객을 프레임 안으로 코너를 안으로 끌어오는 방법에 대한 다양한 프레임워크를 이야기를 했다면은 브랜드 설계자는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얻도록 이끄는 방법, 즉 스토리를 제안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객에게 실질적 결과를 얻도록 이끌어내도록 경험하게 하고 관계를 갖도록 하는 것들이 바로 브랜드 설계자의 목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문가가 위한 5가지 단계가 있는데 크게 보면은 먼저 성장의 단계와 기여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의 단계는 1단계 몽상가의 단계, 두 번째는 기자로서의 단계, 세 번째는 프레임워크의 제작자, 네 번째는 봉사자, 다섯 번째는 전문가 길잡이 이런 어떤 단계로 있는데 그 단계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몽상가입니다. 결국 사람을 인도할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누구나 전문가가 될 수 있다 그럽니다. 특히 내가 그럴 능력이 될까? 나는 그런 전문적인 뭐 대학교, 대학원, 뭐 아니면 뭐 박사학위 이런 전문적인 자격증 또는 아니면 이런 어떤 지식이 없는데 과연 내가 전문가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불안함들 또는 아니면 자신감이 없는 걸 여러분도 많이 스스로 느낄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것 크든 작든 간에 이런 재능은 사람들과 나누라고 있는 것들이고요. 자, 스스로 내면에서 이렇게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결국 내 스스로 가졌던 나만이 가졌던 경험, 나만이 가졌던 기회, 나만이 가졌던 노하우를 이런 거를 박탈하는 어떤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또 스스로가 생각할 때는 남들에게 필요한 걸 수 있는데 스스로 생각할 때는 내가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그게 사실 별게 아니다고 느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한 의식이라는 것, 자각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기자라는 역할입니다. 우리가 마케팅 설계자에서 캐릭터에서 여러 가지 캐릭터를
다섯 가지 캐릭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중에 기자와 관련된 캐릭터를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기자의 캐릭터가 뭐냐면은 결국 내가 특별한 자격증과 경력증과 전문적인 어떤 그런 라이센스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이런 기자와 같은 역할을 통하면은 누군가의 인생의 수십 년을 한 시간짜리 인터뷰로 압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관점이 다른 전문가가 수십 명과 인터뷰해야 하는 일은 책수식권을 잃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기자로서 변신을 하고 바로 그 인터뷰를 통해서 성장하고 또 그렇게 해서 획득된 지식을 다른 사람에 나눠줄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내가 습득된 지식을 성장과 또 그다음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기여하는 것 자체가 바로 지속적인 성장의 열쇠라는 겁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뭔가 강의를 하기 위해서, 한 시간 강의를 하기 위해서, 뭐, 아까 잠깐 몇 시간 정도 시간을 투자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한 시간 강의가 제 혼자서 뭐 한 달 공부하는 것보다 더 큰 저한테 스스로 성장의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노력들이 귀한 시간을 내서 이렇게 들어주시는 분들한테도 또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프레임워크 제작자랍니다. 즉, 나만의 프레임워크 만들기라고 합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는 거를 하나의 프레임워크로 만드는 겁니다. 프레임워크라는 거는 사람들이 뭔가가 도달할 수 있는 단계, 수단과 같은 것들을 구조화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만의 프레임워크를 갖는 것들이 바로 전문가로 포지셔닝하는데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인식하시면 될 겁니다. 여기서 프레임은 뭐냐? 특정한 결과를 고객들이 원하는 거를 그걸 성취하기 위한 단계와 과정과 과정에 대한 거를 정리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데 이런 프레임 안에서 추천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들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자,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데 세 가지의 단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앞에서도 봤지만 기자로 변신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과 기회들을 찾아내는 것들이고요. 그걸 하나의 프레임워크로 만드는 단계라고 보는 것들이고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 프레임을 먼저 자신에게 테스트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부터 적용해서 이거 내가 적용해 보니까 이게 성과가 났고 이런 결과가 나왔어. 그 다음에 이런 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세 번째 스텝은 뭐냐면 이런 것들이 또 타인한테 해보니까 타인도 결과가 나왔어.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 설계자에서 다양한 프레임워크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뭐 같이 사다리부터 시작해서 그죠? 그 다음에 스크립트, 그 다음에 뭐 리드 퍼널, 언박싱 퍼널, 프레젠테이션 퍼널, 전화 퍼널 같은 이런 것들 자체가 하나하나가 다 프레임워크인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이름을 붙이는 것들이라고 나만이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에 대한 이름을 붙이는 것 이런 거를 세 번째 프레임워크에 이름을 붙이는 단계라고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크게 네 번째 단계입니다. 봉사자로 일하기. 자, 첫 번째부터 내가 뭔가 가지고 있던 기자로서의 내가 지식을 습득하고 또 내 나름대로 어떤 프레임을 만들었다고 그걸 바로 누군가에게 유료로 판매하기 전에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사람들에게 봉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그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성과를 이루는 것에 대한 증명할 수 있는 이런 봉사의 과정들을 먼저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이해합니다. 그렇게 봉사하기 위해서는 그럼 내가 제공하고자 하는 만든 프레임워크를 꿈의 고객, 어떤 고객에게 고충과 결핍과 미충족된 욕구와 그들의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알아내는 것들이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난 다음에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는 과정. 바로 이런 봉사자의 어떤 자세로서 이 프레임워크를 테스트하고 실험하고 하는 과정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는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테스트해서 뭔가가 결과가 나오고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전문가 길잡이, 전문가가 되기. 자, 전문가로서 키를 잡고 사람들의 목적지까지 이끄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격증도 없는데 학위도 없는데 어떻게 전문가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 그죠? 근데 결국 내가 아까 조금 내가 스스로 만든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해서 또는 기자가 되어서 습득한 나만의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 스스로부터 시작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뤄낸 성과 그 성과가 곧 자격증이라는 겁니다. 뭐 꼭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사이에서 주는 어떤 라이센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내 스스로가 만들어낸 성과 자체가 바로 나의 자격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문가로서 하는 역할들이
이런 역할들을 말합니다. 특히 지식 창업에서는 한보 앞선 지식에 대한 기여들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 시장이 훨씬 크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전문가한테 조언을 받으면 조언 받기도 어렵고 가격도 비싸고 그죠? 그렇지만 바로 나보다 한 발 앞서서 경험한 사람들의 조언이 실제로 더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한두 발 정도 뒤처진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노하우, 그죠?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그들에게 도움을 되고 그들에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어떤 예를 드는 게 영화 Catch Me If You Can이라는 영화입니다. 여기에 주연은 뭐냐면 디카프리오하고 톰 행커슨인데 디카프리오가 20대 안 된 19살 후반대인데 스스로 변호사 역할부터 시작해서 각종 그런 전문가 역할을 행사하면서 사기를 치고 다닙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수사하고 잡는 수사관의 역할이 뭐냐면 톰 행커슨인데 나중에 이제 톰 행커슨의 디카프리오를 통해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너가 배운 것도 없고 전문적인 라이센스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문가로서 이렇게 행세를 하고 사람들이 너에게 그런 어떤 제안에 속아 넘어갈 수 있느냐고 했을 때 디카프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단지 내가 도와주려는 사람보다 한 장 먼저 읽은 것이 그 힘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전문가라는 건 바로 이러한 요소로부터 출발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한다면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바로 전문가로 될 수 있는 출발점에서 바로 설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공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리더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6개 단계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최소한 1년 동안 매일 글이나 영상을 업로드한다. 컨텐츠를 계속 생산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컨텐츠를 만드는 요소의 첫 번째는 뭐냐면 꾸준히 오래 버티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블로그 강의를 많이 하다 보면은 결국은 뭐냐면 오래 하는 사람이 좋은 컨텐츠가 돼요. 근데 대부분 시작하다가 조기에 그만두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너무 잘하려고 그래요. 잘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사실 컨텐츠 비즈니스, 컨텐츠 마케팅, 컨텐츠 수익화의 핵심은 뭐다?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꾸준하게 하는 것이 즉 오래 버티는 게 핵심적인 역량이 되고 훌륭한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지름길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꾸준한 업로드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자신의 여정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러셀 브랜슨은 강의를 들어보면은 여러분이 브랜드 설계자에도 나왔지만 특히 이제 그 마케팅 설계자에도 나왔지만 브랜드 설계자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먼저 내가 이렇게 성공했어라는 성공 신화를 이야기해주고 내가 이렇게 잘났어 나 이렇게 전문적이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여정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나 또한 여러분과 똑같은 관점에서 출발을 했고 여러분과 똑같은 그런 고민에 빠져 있었고 여러분과 똑같은 시련을 겪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 시련이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회를 만났고 그 기회를 통해서 이 상황을 저는 벗어날 수 있었어요. 이런 여정을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즉 내가 이렇게 잘나고 훌륭하다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과 똑같은 출발을 했지만 여러분과 똑같은 그런 입장에서 출발 지점에서 이런 여러 가지 여정을 거치면서 이 과정까지 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여정을 이야기하는 것들이고요. 창작하지 말고 기록하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뭔가 새로운 걸 창작하려고 하면 글쓰기가 안 되죠. 그죠?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기록하라는 거죠. 매일매일 기록하는 것들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보다 지금 이 순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작해서 계속하는 게 중요합니다. 작년에 제가 1월 1일에 시작해가지고 1일 1포스팅 블로그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100포스팅까지를 쭉 이뤄냈거든요. 근데 처음에 며칠 한 일주일간 위기가 왔었습니다. 자꾸 잘 쓰고 싶다라는 좀 더 잘하고 싶다라는 막 욕심이 마음에 불끈불끈 솟아나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100일 하는 게 중요해. 빠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100 포스팅을 하는 게 중요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 생각나는 대로 마구마구 쓰자. 잘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의 흐름대로 글을 쓰자. 그래서 결국 100 포스팅 성공했습니다. 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 게 중요하고 창작하지 말고 기록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세 번째 뭐냐면 매일 쇼를 선보이며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 그리고 당신의 메시지를 개선하는 목소리를 찾고 꿈의 고객을 끌어들이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는 그런 거를 아까 좀 전에 저는 그런 쇼를 하는 공간은 블로그로 썼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쇼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다양한 채널들을 선택할 수 있어요. 블로그도 할 수 있고 인스타도 할 수 있고 그죠? 유튜브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뉴스레터도 할 수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내가 잘 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처음에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번째는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다. 즉, 생산성이란 독자적인 아이디어나 프레임을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기에서 주류가 있고 크레이지가 있으면은 그 중간쯤이 오히려 생산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주류와 크레이지 영역이 어딘가가 바로 그런 영역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글쓰기는 바로 결국은 좋은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호불호가 갈리면은 내가 글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것들이 있는 그런 어떤 호불호가 갈리는 글일수록 더욱더 생산성을 높아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댄 케네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매 종목까지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다면은 당신은 마케팅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좋은 거란 건 아무에게도 좋지 않는 거와 똑같은 거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득의 법칙. 결국 사람을 설득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설득하는 것이냐라고 할 때 5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꿈을 격려하기. 새로운 기회를 위해서 잡으라고 격려하기. 두 번째가 뭐냐면 실패를 정당화하기. 모든 것을 당신이 책임질 필요는 없어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고 누구나 실패하면서 일어서는 거야 라고 넌 실패에 대해서 당당하게 정당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두려움 가라앉히기. 너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성공하는 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함께 그 두려움을 가라앉힐 때까지 함께 협력해주고 도와주고 함께 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적에게 돌 던지기.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공동의 적, 그죠? 우리의 대항에 대한 사람들을 만들어서 그 상대편의 구도를 만드는 것 자체가 효과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의심을 풀어주기. 뭔가 자기는 잘 안 되니까 내면적인 의심, 나 스스로에 대한 의심,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라는 의심, 또는 아니면 이건 환경 때문에 안 돼, 이런 외적인 환경에 대한 의심, 이런 의심들을 풀어주는 것 자체, 이런 것들이 설득의 중요한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보살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돈을 지불하는 것은 성공의 필수적인 2가지다. 저 자신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많은 강의를 하고 그랬을 때 내가 정당적으로 뭔가 사람들한테 기여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돈을 뭔가 받는 거에 대해서 되게 주저함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 브랜드 설계자를 읽으면서 그 마인드가 깨졌어요. 정말 내가 가치 있는 걸 줄 때 그 사람들이 기꺼이 돈을 지불하게 되면은 자신이 투자했기 때문에 성공한다고 그럽니다. 러셀 브루스 여기 사례를 들어요. 자기 가족들한테 이너서클이라고는 과정들이 있어요. 러셀 브루스의 5만 불, 10만 불짜리예요. 근데 자기 가족 친구한테 제안을 했는데 그 이너서클을 들었는데 단 한 명도 성공하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데 돈을 내고 이너서클 들었던 사람들의 95% 이상이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들은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되고 투자에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단순한 예로 책을 누구한테 선물 받으면 잘 안 읽고 있지만 내가 돈을 주고 사면은 그 책을 꼭 읽게 되더라고요. 자, 저는 그런 마인드처럼 우리가 진짜 뭔가 타인에게 진정하게 도움이 되는 걸 줬을 때 거기에 정당한 가치를 받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좀 당당할 필요가 있고요. 또 그게 더 그를 성장시키고 그를 발전시킨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걸 갖는 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 성공할수록 당신의 시간이 줄어든다. 저, 저는 많은 사람들한테 시간을 할애하려고 그러면 그만큼 제 시간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한테 코칭을 받으려면 시간당 차지가 비싸지는 거잖아요. 그만큼 내가 시간이 많은 것보다는 시간이 복잡한 게 더 신경을 쓰고 더 그걸 효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더 신경 쓰는 거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거를 관점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